2022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15% 이상 변동 기업에 대한 변동 주요 원인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해운 작년 영업이익 2,676억 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권오은 기자 뉴스 매체를 제가 놓쳤네요. 대한해운이 매출액이 39.7% 증가했고요. 총 영업비용은 41.5% 더 증가했습니다. 금액상 영업이익은 31.3%가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1.1%로 하락을 했습니다. 회사의 설명 얘기로는 해운 시장이 개선이 됐고 또 유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또 연결 종속회사 신규 편입 등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유가 상승이 핵심적인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 선임도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총 영업비용이 더 증가했거든요. 2021년 발생한 양수금 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따른 충당부채 환입 및 선박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 2022년 미발생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영업이익까지가 주로 관심 사항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말이 이제 좀 지겹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최대, 역대 최고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다는 건 모르고 취재하는 거죠. 금액 오른 거로는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그렇게 시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SK인데요. 정유 까지 포함하겠죠. 매출액이 134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매출이 38.4% 증가했고 총 영업비용이 약간 낮게 증가했어요. 37%. 이 1.4%라는 차이가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8조 원대로서 영업이익률도 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판매 마진 상승과 판매량 증가 영향이다.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유가 상승 때문에 다 정유 마진까지 다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여기도 똑같이 언론에 취급되는 머리 기사로 본다고 그런다면은 이것도 역대 최대라고 얘기를 하려는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1%더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이런 기업이 2023년에도 또 영업이익률을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남는 거는 마진율은 별로 없습니다. 영업이익률. 근데 5%에서 1% 상승했다는 것은 대단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8조 원까지 나는 거니까요. 한국항공우주 카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한 회사죠. 영업이익이 143.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2.8% 상승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적자나 이런 결산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회전이 계열의 납품이 증가했다. 민수 기체사업 실적이 개선됐다. 또 민수 쪽에도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항공산업 수요가 좀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호타이어 작년에 415억 적자였는데 2022년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그 총 영업비용이 낮게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 2021년이나 2022년도 그 중반 정도까지는 적자를 좀 나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섰는지 그거 보면은 매출액의 그 판매 단가 인상 및 판매 수량 확대 써놓은 것은 제가 그 원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에 대한 거 매출액이라는 게 단가 곱하기 수량인 거니까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고 판매 수량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핵심적으로 요인을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결과론적으로 또 증가할 거고 그래서 원재료비 및 선임 급증으로 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많이 그 전환된 건데 이게 영업이익이 2.3%면은 높게 그 상승한 건데 겸손하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제 생각에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가 됨으로 인해서 그 적자를 봤을 때는 아마 그 트랜스퍼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전 가격들을 좀 싸게 해가지고 적자를 봤었던 것 같은데 국내 여론이 뭐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라든지 다른 데 거하고 또 나중에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CNS 그 영업이익이 151.4%나 크게 줄어들어서 영업 적자 7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부 SOC 예산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 및 단기 순손실 증가했다. 삼양식품 그 불닭볶음면으로 히트를 친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38.3%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0.2%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문제로 보이네요. 삼양식품 수출 호재가 됐고 해외법인 영업활동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됐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보 영업이익이 그 영업 적자가 계속 또 폭이 74.7%로 영업 적자가 더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그 5.4%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물류 사업 및 의류 사업 부문 매출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는 없고 유형자산 손상, 의류사업 부문 매출채권 대손 발생, 매출채권 대손 발생은 영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등 해가지고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썼어요. 순서적으로 쓰질 않고 유형자산 손상은 영업의 부문에 해당하는 걸 거고 의류사업 매출채권 대손 상각이 발생한 것은 영업에 해당하는 거겠죠. 국보라는 데가 그 뭐 여러 연결이다 보니까 물류 사업도 있고 의류 사업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KEC 한국전자 뭐 이런 명칭이었죠. 영업이익이 32.0%그 감소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감소했고 총 영업비용이 적게 감소했으니까 거꾸로 매출원가는 더 증가한 거로 이렇게 보이죠. 판매관리비 포함해서 매출 감소 및 원자재 원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원자재 원가 상승 하나만 가지고도 그 주요 원인 변동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기 대비 파생상품 전환사채 평가 손실로 인한 당기순이익 이 전환사채가 파생상품으로 들어가나요? 본인들이 발행한 게 아니고 전환사채를 샀던 거겠죠. 그러니까 평가손실이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평가손실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보다도 이게 더 세전이익이 더 증가한 것은 그런 원인이다. 보혜양조 매출액이 그렇게 높질 않네요. 900억인데 영업이익이 뭐 작년에 10억 이익인데 9,600억이니까 90.9%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도 2.2% 하락을 했습니다. 원재료 및 기타 부재료 등의 단가 상승
요게 이제 핵심 원인일 거고, 세전 이익으로는 이연 법인세 및 기타 포괄 금융자산의 평가액 변동에 따른 법인세의 일시적 증가. 이건 당기순이익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대우부품, 영업이익이 영업손실 55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610%가 감소한 거로 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6.6%나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단기순손실 발생했다. 결과는 안 써도 되는데 결과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원인만 쓰라고 그랬는데 결과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은 그 수입품에도 그 환율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출에도 그 환율 영향을 받는 거라서 동일한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변동 요인이라기보다도 환율 그 변동은 상수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린푸드 영업이익이 17.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0.1%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 현대 그린푸드, 현대 에버다임 실적이 호조다. 이게 연결이다 보니까, 그리고 종속기업의 현대 리바트 등도 있는데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그래가지고 세전이익이 많이 줄은 거로 되어 있네요. 경동 나비엔 보일러죠. 이번에 바꿨습니다만 저도 오래돼가지고 그 보일러를 경동 나비엔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7.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 연구소 토지 및 건물과 부속물 일체의 처분으로 일시적 처분 이익이 발생을 했다. 요게 이제 세전 이익에 해당하는 거겠죠. 영업에 대한 얘기를 좀 원인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서흥 영업이익이 1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이 1.9%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해상운임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로 인한 차입금 증가, 이건 부채 증가해서 이자가 더 나갔다는 얘기일 거고,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가 됐다. 그것은 영업 외 손익에 대한 얘기고, 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해상운임이 올라가가지고 수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네요. 도착도 가격으로 파는 모양입니다. 한세실업 영업이익이 77.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2.2% 상승했습니다. 영업 마진이 개선됐다. 마진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생산 공장의 생산 효율성 증대. 너무 추상적입니다. 효율성 뭐 이런 얘기하면 원가 절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원가 절감을 안 하고 그냥 했단 얘기인지, 참 이런 그 추상적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전기술, 한전은 적자지만은 영업이익이 37.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0.4% 상승했습니다. 용역 및 EPC 사업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액 증가하여 결과 쓰지 말래도 영업이익, 이것도 결과 쓰지 말래도, 그러니까 원인은 용역 및 EPC 사업 매출 증가다. 그 매출이 왜 증가했느냐를 더 얘기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EP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E자 들어가면 일렉트릭 전기겠죠.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걸까요? 그 다음에 LS 엠트론 트랙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동이라는 데도 있지만은 영업이익이 379.9% 크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1% 상승했습니다. 트랙터 북미 시장 호재에 따른 물량 증가 및 활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다. 물량 증가가 됐다. 판매 가격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지만은 GKL 요게 카지노 카지노일 겁니다.
영업 손실이 139억 원으로서 작년도 1458억 적자보다도 엄청 줄어들었죠. 90.5%나 영업 손실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166.1%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주요 고객 증가 영향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영업손실 감소했다. 해외 주요 고객 증가다 그러면은 카지노에 많이 와가지고 빠찡코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DB 하이텍, 국내인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야매로. DB 하이텍 영업이익이 92.6%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3% 상승했습니다. 마진폭이 꽤 올라갔네요. 전력 반도체 분야,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경쟁 우위 기술력, 원가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써주고 있네요. 동북 하이텍이 그 장원에서 경기도를 바로 넘어가자마자 거기가 이제 충북 어디였는데 제가 여기를 가서 품질 환경 시스템을 그 심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업 시절 때 제2의 인생 때죠. 동양생명 영업이익이 60.9%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4%또 하락을 했고 보험료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손익 하락에 따른 손익이 하락을 했다. 어디에 투자해서 손해를 봤을까? 이게 궁금하네요. 대웅제약 영업이익이 7.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근데 0.2% 하락을 했습니다. 수익성 높은 자체 품목의 매출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마진이 좋은 그 품목을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고 비용 절감 효과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합니다. 락앤락 그 영업이익이 92.9%나 크게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도 5.5%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중국 시황에 따른 수요 감소 및 영업권 및 자산 손상과 충당금 적립 등 당해년도 특수 상황에 따른 일회성 비용. 요거를 이제 내년에 써먹을 때는 이제 기저효과로 해서 그런 비용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또 표현을 하겠죠.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그 23억 정도 남아가지고 뭐 이익 배당도 할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세전이익은 적자 108억 원 정도가 났습니다. 락앤락 반찬통은 습식 음식과 매우 관련이 높다. 건식 음식이 주종인 서구의 판로가 쉽게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락앤락 뭐 일반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밀폐가 되고 그다음에 새지 않고 그래서 아주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 개폐가 될 수 있게끔 해놓는 그런 특허 제품이라고 합니다만은 습식 문화에 가능한 그런 게 되겠고 그래서 건식 음식이 주종인 그 서구에는 그렇게 팔 일이 없어 가지고 중국 시향 악하다 그러면은 인도 음식은 모르겠어요. 인도 음식 거기도 인도가 14억이나 넘었대는데 그쪽 음식도 반찬이나 뭐 이런 사실 그 락앤락이 반찬통이라고 봐야지 딴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IS 동서 이건 뭐 건설회사 같아요. 영업이익이 11% 증가했고 근데 영업이익률은 4.2% 하락했습니다. 주요 현장 공사 진척이 좀 더 잘 됐다. 그 다음에 종속기업 신규 편입 실적이 반영됐다. 이 주요 현장 공사라는 게 이게 미천구 공사인지는 모르지만 기업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틀린데 공정 상승이 됐다. 공정을 그 적기에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인식을 추가로 더 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신기계공업 영업이익이 152%나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영업적자 28억을 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매출원 가상. 원자력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 이거 한 가지만 써도 뭐 안 될 건 없을 겁니다. 에이블 CNC
그 영업이익이 그 작년도 224억 적자에서 145% 전환 이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2.6% 상승했고요.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강화 및 해외 시장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화장품과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블 CNC 영업이익이 63.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은 1.9%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사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으로 판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중국 내 삼팩공 매각 대금 수령에 따른 영업의 손익은 증가를 했다. 작년도 적자였는데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안 찾아봤네요. 나중에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TBH 글로벌 영업이익이 63.3%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률이 11.9%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사업하는 데가 많네요. 중국 사업 매각 과정에서 매각들이 많네요. 요즘에 이제 털고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발생한 일회성 비용으로 판관비 2% 상승. 이거 제가 좀 잘못 운영을 한 거, 요거는 에러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TBH 글로벌은 의류업, 어페럴업, 뭐 수출입업 이런 건데, 요거가 제가 좀 그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네요.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에러를 내네요. 많은 회사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이제 좀 깜빡깜빡해지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월급쟁이였다면 정신을 어디다 써먹고 자빠졌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매우 귀중한 정보 제공업이라고 한다면은 심할 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청년이었다면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바로 인정하고 수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수정해서 제가 다시 올리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산주공 영업이익이 손실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93억에서 59억으로 36.6%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4% 상승했다. 코비드19 일부 해소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가동되는 등 근데 이것도 좀 오타가 있네요. 뭔가 역량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쓰지 말래도 코비드 일부 해소가 그게 이제 원인이냐? 그것 때문에 공장 가동이 됐냐?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근데 자동차 부품에다가 코비드 19 일부 해소가 이게 연결이 인과관계가 참 쉽게 연결이 안 되네요. 이건 너무나 좀 추상적인 원인을 갖다 붙였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이 24억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69억이었는데 64%가 개선이 됐고 영업이익률은 2%가 상승했습니다. 창호 제품, 그러니까 알루미늄 샤신 같은 것 같아요. 판매 가격 상승이 됐고 자동차 부품 매출이 증가했다. 지역난방공사 영업손실 4천억이 발생이 됐네요. 작년도 영업이익은 396억인데 이제 일반 가정에서 2월 달에 이 문자 메시지가 온 거 보면은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한 30 몇 프로 올린다. 올해 또 겨울철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어떡하겠다는 얘기 아닌지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전기세, 난방비 뭐 이런 게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겠네요. 영업 손실액이 무려 1117%나 손실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2% 하락했고요. 판매 단가 및 판매량 증가, 요거 수량 곱하기 단가 잘 썼고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국제 유가 및 가스비 상승에 따른 재료비 증가 효과의 상대적 우위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상승했다.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나 그 가스비, 그 LNG 가스 뭐 이런 등이 더 올랐는데 그 오른 거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은 그만큼 인상을 못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가스공사 아직까지 말하자면은 이 매출 상황을 아직 비공시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 나주 SRF 시설 관련 손상 차손 환입으로 영업의 이익이 인식이 됐다. 뭔 얘기야? 환입으로 영업이익을 인식했는데 그래서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삼형무역 영업이익이 19.2% 감소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1.2% 하락했습니다. 화공 부문 물동량 감소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이익 경쟁이 심화돼서 가격을 좀 덤핑해서 팔았다는 얘기인지 그냥 경쟁 심화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동 이게 그 트랙터 만드는 회사죠. 영업이익이 122.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이 2.6% 상승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매출, 북미 증가, 환율 등 대외적인 경제환경 긍정적 개선으로 수익정했다. 북미 판매 수량이 늘었다. 뭐 이렇게 간단히 쓸 거를 유니언 머티리얼 영업이익 이게 뭐 한 거의 뭐 200% 전환이 됐네요.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8억 4,800만 원 영업이익입니다만 영업실적 개선으로 이런 게 너무 또 추상적이죠. 이런 회사는 불성실 공시 업체로 좀 금감원에서 좀 이렇게 좀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카 영업이익이 94억 났어요. 전년도 209억 적자였는데 145%나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9.6% 상승했습니다. 카쉐어링 1위 플랫폼 경쟁력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다각화됐고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매출 증가가 됐다. AI 기반 사업 운영 이거 좋은 얘기네요. 전 부문 운영 효율화및 비용 최적화했다. 네. 요거 밑에 거는 이제 영업의 손익 얘기가 되겠고 티웨이 홀딩스 영업 손실 18억 원인데 1055%나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7.5%나 크게 추락을 했네요. 파일산업 원자재 가격 상승 종속회사는 TA 항공이고 말하자면 세전 이익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경농 영업이익이 14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5.1%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잘 썼어요.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이 다 같이 상승했다. 경농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 영업이익이 33.5%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2% 상승했습니다. 여기 써놓은 걸 보면 매출액은 수출 주력 시장인 미국이 경계 침체로 인하여 매출 목표 1조 원은 소폭 미달했다. 목표 1조 원을 달성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총 영업비용을 더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33% 했다. 생산성 향상했고 제조경비, 판관비 절감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13억이 이제 사상 최대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상승할 수 있다는 하나의 샘플 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예년에는 왜 경비 및 판관비를 절감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H에너지 영업이익이 983.3%나 이게 퍼센테이지 높아도 절대 금액은 8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작년에 7,400만 원 이익이었는데 제품 다변화 효과로 인한 수익성 향상했다. 합성 수지등 EPS 레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어쨌든 매출 증가보다 총 영업 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나긴 난 거죠. 근데 그게
제품 다변화라고만 얘기해서 원인으로 충분할 건지 좀 미흡 좀 하죠. DN 오토모티브 영업이익이 370.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8% 상승했습니다. 신규 자회사 편입에 따라서 매출액이 크게 는 거로 돼 있고 경영 합리화 등의 역량 이것도 전부 다 추상적인 용어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연결 재무제표 이런 걸 하려니까 다들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개별 재무제표를 얘기를 해서 그 개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직접적인 원인 결과를 좀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잘못하면은 잠깐 이게 섞어서 얘기해 보니까 희석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희석이 되다 보니까 추상적인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든가 판매 가격을 올렸다든지 뭐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 장사라는 게 뭐 어려운 그 이 수학이 아니고 이 단순 산수 초등학교만 나와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솔루션 매출이 13조 6천억 원이네요. 27.3%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이 0.3% 낮게 증가를 했으니까 파급 효과로 30.9%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2% 상승을 했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모듈 판매 가격이 올랐다.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아마 태양광 모듈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 솔루션 개별 손익을 한번 제 관심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산하 솔루션,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데가 그 좀 주요 관심 회사죠. 방위산업과 관련된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